말씀드릴 텐데, 제가 요즘 조금 이제 고민이 된 건, 확인은 안 해봤는데, 얼마 전에 박규현 선생님이 저한테 바이오 다이나믹 가드닝 카렌다를 보내주셨어요. 앱으로. 이게 보니까 마리아 툰이 만든 달력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마리아 툰은 독일이나 스위스 쪽 사람이니까 일단 이걸 영어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쓰는 달력인데 이걸 편리하게 앱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까 쭉 저희는 이제 생명 역동농업 파종 달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달력에 있는 내용들이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하루하루 이거랑 맞나 이렇게 해보니까 대충 맞더라고요. 안 맞다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날짜를 보면 오늘이 6월 6일인데 지금 이 시간이 저기 잎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엽채류를 기르기 좋은 날이에요. 시간대예요. 그게 8시부터 오늘 자정 시간까지인데, 이 앱의 달력을 보면 새벽 4시부터 계속 잎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4시간이 차이가 생기는 거고, 또 어떤 날은 아예 휴경도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고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제 생각에는 이 앱이 미국에서 만든 거니까 시차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서부든 동부든 우리랑 열 몇 시간씩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늦는 건가요? 시간 빠른 건가? 어쨌든 12시간, 15시간 차이가 나면 안 맞는 건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 달력을 사실은 이 달력도 마리아 툰 여사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거는 나중에 박규현 선생님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생명 역동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이 전체 운행도를 보고 매년 파종 달력을 보고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이게 다르면 좀 헷갈리기 시작해서, 어쨌든 이 달력도 독일의 마리아 툰 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자식들이 달력을 만드는데, 저희가 연말에 이걸 원본을 받아서 이제 시차 적용해서 우리 나라 시간대로 번역을 해서 만든 달력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만들 수 있는 게 마리아 툰 그 가족이고, 그 돌아가신 마리아 툰 여사님 아마 고 연배가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가 1925년에 사망했으니까 그때 직접 농사나 이렇게 인지학 강의를 들었던 마지막 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존에 계신 분들은 뭐 2분 정도 지금 생존에 있는데, 거의 이제 1세대는 사라지는 거고, 2세대가 요 달력을 만들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달력을 만들 수 없어서 독일에서 받아서, 받을 때 이제 그 뭐죠, 그거 이렇게 로열티를 줘요. 이 달력이 한 부가 10,000원인데 저희가 매년 한 600부 정도 찍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딱 남아 있는 게 2부예요. 이것도 이제 포천에 가서 남은 걸 받아왔는데, 일단 요 달력을 필요하신 분은 10,000원 주고 사가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독일의 그 데메타 본부에 로열티 주고 나머지는 이 제작 비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원혜덕 김중원 선생님이 한 500만 원, 600만 원을 드리던데, 다 팔았을 때 600부 찍으니까 6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은 농민들이 이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요 달력을 보면
사실은 이 안에 요걸 달력을 만드는 분이 일본에도 있어요. 삐리오드니 선생님이라고. 삐리오드니 선생님이 이 양반은 자기가 달력을 만들어요. 보면 이 달력을 만드는 원리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이제 오늘 하려고 했던 건 요 달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인데,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봐야, 아까 얘기했던 거는 약간 동양 버전이라면 여기는 서양인데 비슷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달과 태양이 이렇게 180도를 이룰 때 여기에는 모든 식물들에게 엄청난 기운이 뻗쳐서 자라게 한다. 근데 반대 경우도 있잖아요.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나?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나? 달이 있고 태양이 있나? 달이 있고 태양이 있고 이런 경우는 뭐 이걸 뭐 합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늘어진 걸 충이라고 그러고 삼각 180도를 이루는 각들을 뭐 삼각이라 그러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별자리 12별자리도 4가지 성분이 아까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물, 불, 흙, 빛, 뭐 이런 바람, 이런 성질이 있는데 각각의 성질들이 똑같은 것들이 정삼각형을 이룰 때는 뭐 빛의 삼각이, 그래서 그때는 지구에 있는 꽃을 비롯한 게 화해류의 작물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기운을 받고 뭐 이런 식의 원리들을 기본적으로 12개의 황도, 그리고 태양계에 있는 행성, 지구를 돌고 있는 달을 아까 이제 설명처럼 태양과 달을 상수로 놓고 행성의 자전과 공전, 그리고 그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봤을 때 태양에 가는 그 황도상에 걸리는 12개의 별자리를 기본적으로 달력을 만들었으니까 전체 운행도를 보고 1년치 달력을 만든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지만 여기 일본 사람이 한번 와서 설명하는 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합이니 충이니 뭐 달이 또 그냥 지구를 이렇게 잘 돌면 될 텐데 타원형으로 도니까 지구에 멀리 갈 때, 가까이 갈 때, 또 뭐 추분을 지나면서 달이 상승되면서 있을 때, 하강되면서 있을 때, 뭐 이런, 그리고 달과 행성들이 황도의 길을 교차점을 지날 때, 뭐 이런 갖가지의 것들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용어를 붙여서 달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달력을 잘 활용하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생명 역동농업의 기본이고, 혹시 나중에 이제 이 농업강좌는 계속 될 텐데, 작년에도 1년 동안 했었고, 작년보다 이제 박규현 선생님도 그렇고, 이렇게 더 실체적이고 더 깊이 들어가는데, 박규현 선생님이 이제 요게 일본에 있는 삐리오드니 선생님, 이제 이분은 프랑스 분이에요. 일본 여성분하고 결혼해서 이제 거기 살게 됐는데, 이분이 요게 이제 12별자리예요. 요 안에 있는 각각의 색들이 행성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에서 볼 때는 내 행성들은 지구보다 빨리 움직이니까 이제 순행과 역행, 제대로 돌다가 지구에서 보면 거꾸로 갈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구 식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식물은 이걸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각각의 천체가 지구에 주는 기운들을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이제 해서 달력을 만드는데, 놀라운 건 이분이 만든 달력하고 삐리오드니 선생님 달력과 마리아 툰 달력을 한 번은 다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1년치를. 그러니까 몇 군데가 다르더라고요. 이제 시간대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르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양쪽의 분이 각각의 뭐 이메일로 답을 주기를, 제가 그때 이제 그 답을 듣고 알았는데, 삐리오드니 선생님은 성격이 되게 여성적이, 꼼꼼하셔요. 그래서 오차를 허용을 못해. 그래갖고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시켰고,
독일에 있는 마리아툰 그 분들은 오차를 넉넉하게 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별자 전체 운행도의 한 시점에 해석이 좀 다른 거죠. 독일분은 이 정도면 돼. 그리고 아니야, 일본 사람들은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돼. 뭐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앱이 지금 나와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역동농업에서 왜 이 달력을 만드는가를 많이 질문 받는데, 기본적으로 식물은, 그러니까 이제 요 책을 보면, 슈타이너의 강연록을 보면, 식물을 바라볼 때 식물이 심겨져 있는 주변 땅과 환경과 뭐 습도를 체크해서 이렇게 바라보면 마치 나침판을 놓고, 나침판이 이렇게 항상 어디를 두든 남북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네. 그리고 나침판 안에 뭔 작동 있나라고 쳐다보는 것과 똑같다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있는 건 지구라는 큰 전체를 보지 않으면 나침판이 왜 가르치는지 모르는 거죠. 자북과 뭐 이런 관계인데, 마찬가지로 식물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모르면 인간이 식물과 생태계에 약간 무리하게 침범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해서 모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저는 질병이나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봐요. 코로나까지도. 그러니까 과도한 욕심이, 왜냐하면 많이 생산해야 되고 많이 팔아야 되고 많이 이득을 남겨야 되니까. 이게 소위 말해 신자유주의의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건들지 말아야 될 생태계의 그 순환의 고리들을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전자 조작 같은 경우. 아까 곤충 얘기했는데, 올해는 이제 다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올해는 아마 미아 씨한테 물어보면 박규현 선생님이 얘기가 탁 정말 그러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채소를 심었는데 톡톡이가 다 거미줄처럼 다 잎을 구멍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아하는 채소가 따로 있어요. 뭐 루꼴라나 청경채나 겨자채나 요것만 작살을 내고 나머지는 또 안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내가 톡톡이라 그랬는데, 사실 이 톡톡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벼룩이 생각하면 되는데, 벼룩이에 물방개 껍데기를 뒤집어 씌워 놓은 벌레 같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오늘 다음 시간에 할 게 요건데, 그걸 다 모아서 불에 태워서 텃밭 주변에 뿌리면 톡톡이가 점차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사라질 거다. 이게 이제 슈타이너가 말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눈에 안 보여요.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면, 돋보기로 보면 얘가 벌써 튀어 올라서 가버리니까. 그 피해를 많이 본 미아 씨는 아마 아까 그게 모충인가요? 예. 그게 딱 맞을 건데, 명덕씨는 이제 약간 이제 전문적인 입장에서 농구를 보니까 올해는 이런 나방이나 이런 것들이 많더라. 근데 저는 이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했는데, 과도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게 다 인간의 욕심 때문인데, 유전자 조작을 비롯해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또 기능성을 주기 위해서 부당하게 개입하는 즉시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별기운의 고리가 다 끊어져 버리거든요. 살충제, 살균제가 농약이 대표적인 예고. 그래서 생명 역동농업에서는 식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알고 그 식물을 존재 방식대로 대하지 않으면 그 식물은 생명력이 점점 퇴화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농사 짓는 목적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고, 그 좋은 농산물이란 식물이 존재하는 방식대로 별기운의 순환 속에 존재한다면
그 순환이 잘 되도록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농사 방법과 달리 무조건 생산을 많이 한다, 이제 증산한다, 돈을 많이 번다, 많이 판매한다, 비싸게 판다, 기능을 좋게 한다, 이게 아니라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존재 방식대로 존재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들을 잘못 건드리면 생명력이 퇴화돼서 그 화가 다시 동물이나 사람한테 온다는 거죠. 소가 미쳐버린다든가, 사람들이 이상한 질병에 시달린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인간들은 자본주의 뭐 이렇게 하면서 상품화 시키고, 모든 걸 상품화 시키잖아요. 도시에 모여서 1000만, 2000만에 모여 살고, 동물의 병도 동물이 가지고 있는 식물도 가지고 있는 특성, 존재 방식을 무시해버리고 단작 중심으로 그냥 이 수천만, 수백만 헥타르에 한 작물만 심는 거예요. 옥수수든 뭐든. 이런 대규모 이런 농장 형식은 메뚜기가 한번 날아가면 그 작살 나는 거죠. 그 메뚜기를 죽이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이거 먹으면 메뚜기가 죽게 만들고. 근데 알고 보면 인간의 과도한 욕심에 의해서 식물을 단작으로 한 가지 품목을 집단적으로 심어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슈타이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앞산의 숲을 보라. 모든 식물들이 같이 존재하면서 공존하면서 건강함을 유지한다. 동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안 그렇죠. 닭이든 돼지든 소든 다 가둬놓으면서 모든 병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슈타이너는 생명 역동농업을 얘기할 때 식물의 존재 방식대로, 근데 그게 별기운의 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별기운의 순환대로 농사를 짓다 보니 별의 움직임을 달력으로 만들어 놓은 달력이고, 이게 생명 역동농업의 기본이고, 또 아쉽게도 슈타이너 박사가 1924년도에 딱 한 번 농업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는 25년도에 이제 돌아가셨죠. 1년 전에 며칠 동안 농민들 모아놓고 강연을 했는데, 유일하게 생명 역동농업, 이제 바이오 다이나믹에 대한 얘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강연한 것들을 거칠게 그냥 그 속기를 푼 게 이 책인데, 그래서 저희 생명 역동농업을 하는 농민들은 이걸 농업의 원리서처럼 보는데, 몇 번을 읽어봤지만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건 농서라기보다는 약간 이걸 읽으면 세계관이 바뀌는, 그래서 철학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아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나 별 기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농사를 지금 10몇 년, 20년 가까이 되면서 하늘에 별 기운이 내려오니까 그 별 기운을 잘 보라는 농사의 방법은 전 처음 들어보니까 도대체 이 말이 맞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발도르프 학교도 있고, 병을 고치는 인지 의료도 있고, 뭐 건축도 있고, 뭐 예술, 미술, 의료, 그 농사, 이런 것들이 다 슈타이너의 인지학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발도르프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 책이 조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사실은 이 책인데 2000년대부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낡았거든요. 근데 이 책이 지금 절판돼서 안 나와서 이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이걸 재본했어요. 오늘 15,000원인데 이 책을 읽으실 분들은 사가시면 되고, 15,000원은 학교 재본한 선생님이 가져가시면 되고, 달력 필요하시면 사면 되고. 그리고 제 얘기는 다음 달에 할게요. 다음 달에 하는데, 달력을 어떻게 만드는가는 내가 다음 달에 다시 간단히 설명하고, 또 하나는 이 책에 보면 증폭제 얘기가 주로 나와요. 증폭제를 9가지, 뭐 지금 10가지 이렇게 만들어 쓰는데, 그 증폭제를 왜 만들어 쓰는가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책에 나오는 증폭제와 요 파종 달력을 보고 짓는 걸 생명 역동농업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 밑에 베이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기농업의 원리나 철학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지금
벌레, 그러니까 병, 식물이 가지고 있는 병, 그리고 식물에게 해를 끼치는 충, 벌레, 그리고 밭, 농장에 해를 끼치는 동물, 이런 것들을 퇴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농사를 처음 짓는 사람들은 풀과의 전쟁이다 이랬는데 그 풀을 어떻게 제압할 건가, 이런 문제인데, 다행히도 요 책을 보면 슈타이너 박사가 조목조목 설명을 해뒀고, 역동농업 하는 농민들은 전체는 아니지만 몇 가지 경험을 했는데, 이제 한 가지는 돼지 기르는 분이 돼지를 기르면 여름에 덥고 또 가둬놓고 기르는 수가 많고, 어쨌든 지금 이맘때는 돼지우리에 가면 파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휙 하면 손에 파리가 한 줌 정도 잡힐 정도로 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일반 관행으로 키우는 분들은 살충제를 엄청나게 뿌려요. 그리고 돼지가 가둬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면역력이 떨어져서 뭐 여러 가지 항생제나 빨리 키우기 위해서 호르몬제나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기에 이제 맞는 사료들을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돼지가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돼지 농가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파리를 좀 잡아서, 파리를 제가 며칠 잡아뒀거든요, 틈틈이. 파리를 잡아서 태양이 황소자리에 들 때, 지금 이맘때예요. 저기 달력, 6월달 달력을 보면 황소자리 적혀 있죠. 그 말은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이 여기 이제 황소자리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근데 이게 그 다음에 다음 달, 이제 이번 달 말쯤 지나면 얘가 물양황상,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개 자리로 가고, 이렇게 12별자리를 1년 동안 태양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슈타이너 박사가 하는 말이, 태양이 황소 자리에 들 때, 그러니까 요 자리를 들 때가 벌레들이 되게 왕성하게 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때예요. 근데 뭐 우리는 보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요 자리가 언제 걸리냐면 5월, 6월, 7월, 8월에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요게 지나면 벌레가 기운을 잃고 떨어지는데, 가장 왕성한 때, 황소자리 때 요걸 잡아서 그 숯불, 불 같은데 이걸 태워서 재는 버리고, 나무 재는 버리고 요것만 살살살살 긁어 모아서 파리를 화장시키는 거죠. 모아서 우리 증폭제 하듯이 그냥 돼지 우리 주변에 안이나 밖이나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뿌리면 동종요법 하듯이 그렇게 그냥 무심하게 그냥 뿌려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뿌리면 파리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70%, 50%, 30% 이렇게 줄 거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돼지 키우는 분이 저희 모임에 돼지 한 마리 잡아서 대접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파리 죽이는 살충제 값이 몇백만 원이 들어간대요, 1년 동안. 근데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파리를, 여기가 사실 파리가 많거든요.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요런 곤충들을 이용하는 건 특정한 별자리에, 그 다음에 설치류, 쥐나 이런 거 있죠. 저기 두더지 이런 것도 피해를 유기농하면 많이 끼치는데, 요건 금성이 전갈 자리에 들 때 뭐 요런 게 있고요. 대신 잡초나 그 풀들은 별자리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그 씨앗을 채취해서 태워서 뿌려버리면 어떤 장소에 가면 특정한 풀이 다 이렇게 점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1년, 2년, 3년 지나면 그 점하는 풀들이 없어진대요. 아니면 그 풀이 작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개체수가 줄어든다거나. 근데 이걸 왜 그런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마지막 말하는 증폭제 중에 연소 증폭제라는 건데, 태워서 요걸 이제 오늘 하고 다음 달에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박경 선생님이 이제 시간을 많이
들어갔고 저도 박균 선생님 얘기 듣다가 막 빠져가지고 알았는데 제가 요 설명을 다음 달 2가지를 하고 요 설명을 박균 선생님이 아마 인지학적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잘 푸시더라고. 왜 그런지. 그래서 다음 달이 마지막 모임이고 요 책에 제가 이제 그 주제가 이렇게 4번 나눴는데 사실은 요 책 진도에 따라서 크게 주제별로 나눴고 마지막 주제가 그거예요. 식물의 병, 충, 잡초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달력 포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책하고 달력 사가세요. 네, 지난달에 주문한 거 보면 한 권. 네. 선생님.